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한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웬 남성이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복면을 한 강도의 모습과 함께 나오는군요. 이 정체가 뭘까요? 자, 함께 보시죠. 어제 새벽 4시경 경기 포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검은 가방까지 맨 남성, 눈치를 슬쩍 보더니 재빠르게 담을 넘어 유유히 사라집니다.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을 가져간 강도가 도망가는 겁니다. 범행 당일에 잡혔다고 합니다. 이 강도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은행 강도가 아니라 은행원 강도. 30대 은행원이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외벽 타고 올라가 방충망 찍고 거주지에 무단 침입해서 80대 노부부를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어르신들을 묶고 막 귀금속 훔쳐가고 현금 수천만 원 훔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CCTV 분석 용의자를 추적했고요. 태연하게 이 도둑은요, 은행에 출근해서 은행 청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근무 중 검거됐습니다. 은행 강도는 들어봤는데 은행원 강도는 처음 들어봐요. 네, 참 안타깝죠. 사실은 다행히도 그 노부부께서는 이제 다른 생명에 지장은 없으셨고요. 다행이네요. 예, 다행입니다. 금품만 사실은 되게 없어지셨는데, 사실 그 금품이 거기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범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행원이 실제로는 이 노부부가 인출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은행원이 이 어르신들이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니까 저길 털어야겠다. 예. 그러고 강도하는 도중에 그 협박을 할 때 당신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라는 말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거고요. 단서가 됐어요? 예. 그리고 CCTV 추적을 경찰도 되게 잘합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걷는 법보행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그 CCTV 상의 이 얼굴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의자 특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당일날 잡았죠. 예. 아니 근데 이 30대 은행원이 태연하게 은행에 출근을 해서 은행 청소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심리는 뭡니까? 지금 사진은 좀 한 40대, 50대로 나왔는데 30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태연하게 자기는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연하게 근무를 하고 했나고 하는데, 은퇴머니를 노린 은퇴머니가 우리나라에 몇백 조가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식보다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 직원들을 더 신뢰하는데 그 신뢰를 이용한 범죄가 되겠죠. 그 신뢰를 악용한 악용한 범죄군요. 예. 가장 위험한 게 저런 겁니다. 다른 어떤 저 노부부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혹시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태연하게 지금 금품을 훔친 다음에 거기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어떤 어르신들이 혹시 돈이 없어졌는데 신고를 못하고 있는 어떤 다른 여죄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저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초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쓱 보더니 저렇게 능숙하게 뛰어넘잖아요. 그리고 3층을 기어 올라갔어요. 3층을 기어 올라갔어요? 예. 3층에 올라가서 저걸 한 겁니다. 은행원이요? 예. 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형사들은 저는 초범이라는데 사실은 좀 의문을 좀 갖습니다. 어떻게 저게 초범이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여죄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저도 좀 이상했던 게 보통 이제 은행원 분들이 성실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보더라도 그 돈에 유혹이 되지 않는 분들, 은행 금고에 있는 돈이나 고객의 돈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3층도 막 담을 타서 올라가고 담을 넘는데도 망설임이 없잖아요. 초범이라면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주변도 둘러보고 망설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능숙하단 거예요. 쭈뼛하지도 않고 되게 빠르죠. 그 3층을 사실 저렇게 올라간다는 게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능숙합니다. 아니 무슨 은행원이 담을 저렇게 잘 타요. 그러니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다른 어떤 범죄에 있는 이력이 있는데
은행원으로 위장 취업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여죄의 앞뒤 부분을 찾는 것이 지금 경찰들이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여죄 같은 거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그 고객들 중에 있을 거니까 조금 넓은 탐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밤사이에 강도를 했고 다음 날 점심시간에 검거가 됐다. 아주 초스피드로 검거가 됐군요. 당일날입니다. 당일날. 아, 당일날? 당일날. 예. 당일날이에요? 예, 예. 황당한 은행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함께 보시죠. 은박지에 뭔가가 감싸져 있는데 치킨인가요? 치킨은 아닌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뭐가 시커매? 뭐야?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데? 오늘 드디어 걸렸다. 와, 대박이다. 이거 엄청 큰데요? 자, 지금 이거 세 건에서 잡은 거예요, 마약을? 예, 맞습니다. 저기 은박지는 보통 이제 엑스레이 통과할 때 네네. 반사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검은색이라는 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포장을 한 거고요. 검은색을 하고 그러고 또 탐지견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봉지로 비닐봉지로 싸고 이렇게 몇 겹을 쌉니다. 그러면 지금 탐지견도 못 찾고 엑스레이도 못 찾은 걸 세관 선생님들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죠. 왜냐하면 엑스레이 상으로 좀 뭉태기가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봉 검사를 했을 때 보니까 이상하다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뜯어본 거죠. 지금 보면 세관 선생님이 계속 혼잣말하세요. 예, 예. 검색이 맞네. 예. 이상하네. 이상하다. 원래 이렇게 세관 선생님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하십니까? 원래는 저 영상이 증거용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어떤 용도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군요. 저것이 이제 특정된 거는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프랑스 갔다가 일본 갔다 이쪽으로 오는데 이 경로가 되게 이상한 게 보통 한국의 경유지라면 중간 경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종말 경유지가 일본을 갔다 다시 오잖아요. 보면은 네덜란드에 출발해서 프랑스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오든가. 예. 근데 일본을 경유했다 또 김포로 왔다. 그렇죠. 그거는 뭐가 복잡하죠. 그러면 이상 경로라고 봐서 뜹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그 짐에다가 표지를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탐지됐다고 해서 그 주인이 도망갈까 봐. 야, 이거 수상하다. 예, 그러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갈 때 잡는데 문제는 그걸 이 범인도 눈치를 채고 이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그래요? 자기도. 어떻게 눈치챘어요 또 이걸?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나타나잖아요. 범인들도 사실은 저런 부분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복하는 걸 쫓아가서 이제 잡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일부러 이렇게 복잡하게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을 이렇게 경유시킨 겁니까, 반장님? 우리나라가 최종 종말인지 아니면 다른 데를 거쳐갈 건지 저게 사실은 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80만 명이 동시 투약할 부분이 케타민이거든요. 80만 명이요? 예. 24kg라고는 저걸 저렇게 위험스럽게 가져오고 들여오려고 한 건지 아니면 경유해서 다른 쪽으로 나가려고 한 건지. 아니, 우리나라에 저렇게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재가공해서 네. 중국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중국으로 직접 가면은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요즘 많이 나타난 거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왔다 가면 의심을 안 하니까. 예. 근데 중국에서 도착한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중간에 경유지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굉장히 저 부분에서는 좀 정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피자 한 판 값에 아이들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예. 그래서 검수한박하면 안 된다. 마약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80만 명분 마약이 한국에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마약 수사 역량이 많이 좀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험 지역, 그러니까 한국이 좀
취약하다는 걸 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국제적인 마약 범죄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봉이 된 겁니까? 한번 중간에 마약 사용량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한번 떨어진 거를 취약점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어차피 저 범죄자들은 100kg에서 1kg 정도만 해도 수익은 남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량 공세를 하는 거죠. 마약 원가가 그렇게 싸요? 만드는 데는 대량으로 만드니까요. 네. 근데 소비한테는 더 높게 받으니까. 이야,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마약이 이렇게 오가는 사실 자체가 심각하다. 김포공항 세관, 김포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적발, 80만 명분이요. 인천 마약 밀수 단속 강화로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했다. 국내 어떤 공항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반드시 적발하겠다라고 또 든든한 또 김포공항 세관이 밝혔습니다. 믿습니다. 여름철입니다. 세 번째 사건 함께 보시죠. 수영장에 몹쓸 테러. 아, 이거 느낌 오는데, 촉 오는데 색깔 보세요. 수영장에 있는 색깔 보십시오. 촉 오는데요. 아, 인분이 떠다니다. 이거 보세요. 영주의 실내 수영장 지난 15일 수영장에서 인분이 떠다닌다는 신고. 아, 수영장 임시 폐쇄, 물 3분의 1 제거 뒤 소독, 고객 항의를 하자 700톤 물을 전체 교체. 이거 다 교체해야죠, 이건. 그런데 지난 25일 같은 데입니까? 인분이 떠다니다 또 10일 만에 또 인분. 수영장 임시 폐쇄 후 물 3분의 1 제거 뒤 소독, 약 1,200톤 물 교체 비용, 시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일단 시 예산까지 좀 충당될 예. 일입니까? 그러니까 15일 날 먼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때도 인분이 떠다닌다고 해서 교체를 일부 했다가 항의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열흘 만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 이거 상습범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만약에 상습범이라고 하면은 예. 실제로는 범죄 심리학적으로는 저거는 이제 성도착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야, 이거 심각한 범죄구나. 사실은 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유분증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변을 가지고 이제 특정한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놀래키고 저러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형태의 어떤 성도착증이 있는데 만약에 저런 범인이 있다고 하면 사실 위험하죠. 위험하죠. 근데 만약에 혹시 첫 번째 범인과 두 번째 범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범인이 보고 무방범죄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 보기보다는 사실은 한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저거는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게 한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사람이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뭐 심각하게 사실 심각하죠. 근데 만약에 반복적으로 했다면 저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깔끔하고 최첨단 수영장인데 예. 만약에 한 사람이 계속 10일 간격으로 저기서 저런 테러를 저질렀다면 이건 범죄 심리학적으로 뭔가 도착 증세가 있는 거다. 아니, 근데 저걸 왜 못 잡습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수영장이니까 CCTV를 정확히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헌복장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샤워장도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분명히 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안 쓸 때는 불을 끄고 그러는 부분인데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저런 일이 벌어질까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네. 네. 영주 실내 수영장 측이 제일 황당하지 않겠어요? 요 입장 한번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영주 실내 수영장 측 입장입니다. 왜 못 잡냐? 이거와 관련해서 물속에서 발생한 일이라 누가 이 범인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CCTV가 있어도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연기력이 대단한 거예요. 물 위에서는 정말 태어난 척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놀이를 하면서 이러면서 보통 이제 그 소변 같은 경우는 색깔이 변하는 약을 넣잖아요.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빨갛게 올라오는 그런 거 이제 넣는데 이건 안 돼요? 예, 사실은 이거는 설마 이러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좀 쇼킹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손해가 크고 사실 손해배상까지 가야 되지만은 업무방해죄라든가 이런 죄로 그 재무손괴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저 수영장의 실내 사실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 피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소독도 다시 해야 되고 깨끗이 다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음번에 또 벌어질 거라는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 간다는 그게 또 하나의 어떤 테러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영주시가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뿔났어요. 영주시 관계자. 금전적 피해 및 신뢰를 떨어뜨려서 피해가 막심하다.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 두 개 다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능한데 문제는 근데 이제 아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손해를 보상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만은 반드시 잡아야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 신뢰를 높여야죠. 근데 범인은 현장에 다시 온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동일범이라면 이미 2번 왔어요. 근데 돌직구도 나갔는데 강력반도 나갔는데 또 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잡혔는데? 또 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같은 범인이고 같은 의도를 가졌다면 3번, 4번 반복합니다. 더 정교하게 합니다. 배 반장님을 영주에 보내겠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강력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